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제4부 감정의 지혜, 감정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오늘은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나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곤함, 기대감, 약간의 불안, 평온함.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두어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민감하게 굴지 마. 마치 감정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숨겨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과학을 통해 탐구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원천인지를 발견합니다. 일장 감정 없이는 결정도 없다. 다마지오의 혁명. 1990년대 초반 뇌 연구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앤토니오 DAMASIO는 한 이상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어트라는 이름의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 수술로 전전두엽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어트의 지능, 기억력, 언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IQ 테스트도 정상, 기억 검사도 정상.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날씨를 봤을 때 닭고기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닭고기를 어제도 먹었으니 생선이 나을 것 같고, 하지만 생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니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사업 결정을 못 내려 사업이 망했고, 관계 결정을 못 내려 가족 관계도 해체되었습니다. 다마지오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엘리어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손상된 전전두엽 영역은 감정과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핵심 부위였습니다. 엘리어트의 지능은 완벽했지만 어떤 선택이 좋게 느껴지는지, 어떤 것이 옳게 느껴지는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마지오는 이것을 신체 표지 가설 소마틱 마커 하이파서서스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적 추론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과 연결된 몸의 신호, 즉 신체 표지가 빠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신체 표지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천 번의 경험을 처리한 몸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장 감정의 신경과학 두려움부터 기쁨까지. 감정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감정이 특정 뇌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도체는 두려움, 시상하부는 분노,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은 훨씬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리사 펠드먼 베린리서 펠드먼 베릿은 구성된 감정 이론실이 어브 컨스트럭터드 이모션을 통해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감정은 미리 결정된 회로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뇌는 끊임없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합합니다. 하나는 몸에서 오는 내부 감각 신호들, 심박수, 근육 긴장도, 호흡 등. 다른 하나는 과거 경험과 현재 맥락. 이 두 정보를 통합해서 뇌는 지금 이 느낌은 무엇인가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과거 경험, 문화, 언어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우리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경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설렘으로, 운동할 때는 활기로, 같은 신체 신호가 다른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피동적 수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능동적 구성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정 어휘 이모셔널 GRANULARITY가 풍부할수록 감정을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났어라는 하나의 라벨 대신 실망했고, 약간 억울하고, 동시에 걱정된다고 구분할 수 있을 때 각각의 감정에 더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반응이 더 건강하고 공격적 행동이 더 적습니다. 3장 억압의 역설 숨길수록 커지는 감정.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즉 감정 억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 연구의 선두주자입니다. 그의 연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두 가지 감정 조절 전략을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감정 억압 서프레션. 감정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몸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인지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 실패는 배움의 기회야처럼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억압한 집단에서 주관적 경험은 줄었지만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심박수, 혈압, 코르티솔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몸이 더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눌러 넣었을 뿐이고 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억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혈압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무의식적 신호를 통해. 반면 인지 재평가 집단은 주관적 감정 경험도 줄었고 생리적 반응도 줄었으며 상대방의 혈압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성적 감정 억압의 건강 결과는 명확합니다.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소화 문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감정 폭발의 증가. 꽉 막힌 댐은 결국 터집니다. 억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미루고 증폭시킵니다. 사장 감정에 이름 붙이기 느끼면 치유된다. UCLA의 매슈 리버먼 연구팀의 연구는 아름다운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fMRI를 촬영했습니다. 한 조건에서는 이미지를 그냥 보게 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미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인 조건에서 편도체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불안해, 슬퍼, 화났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즉 감정에 라벨을 붙이는 것만으로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느끼면 치유된다는 말의 신경과학적 근거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이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경험을 상징화합니다.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감각 경험을 언어라는 더 정교한 처리 수준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개입해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또한 왜 일기쓰기, 상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기가 치유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감정을 언어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과 감정에 대해 반추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불안해라고 인식하는 것과 왜 나는 불안한 걸까? 이 불안은 언제 끝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를 반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을 처리하고 후자는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5장 감정의 파도 타기 충동 서핑어지 서핑. 앨런 말럿가 개발한 충동 서핑어지 서핑은 원래 중독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모든 강렬한 감정을 다루는데 적용됩니다.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나고 정점에 달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멈추려 하거나 감정에서 도망치려 할 때입니다. 그 저항이 오히려 감정을 연장시킵니다. 충동 서핑은 다른 접근입니다.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서퍼처럼 그 위에서 타는 것입니다.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의 파도가 오고 있네. 어디서 느껴지지? 가슴에서? 배에서? 어떤 질감이지? 얼마나 강렬한가? 이렇게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감정과 약간의 거리를 만듭니다. 탈용함. 둘째,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극도로 강렬한 감정도 대개 90초에서 몇 분 사이에 최고점에 달했다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 파도를 억압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면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이것을 감정의 생화학적 수명은 90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6장 AIN 감정과 함께하는 실천. 오늘 소개할 실제 도구는 AIN입니다. 심리학자이자 명상교사인 타라 브레치이 개발하고 대중화한 이 방법은 어려운 감정이 올 때 사용하는 4단계 실천입니다. recognize 인식하기. 지금 무슨 감정이 있는지 인식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아, 나 지금 불안하구나. 슬픔이 오고 있네. 분노가 있어. 2단계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allow 허용하기. 감정이 있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할 필요 없이 그냥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슬픔이 있어도 괜찮아. 이 불안이 지금 여기 있어. 이것이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수용은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베스터게이트 탐구하기. 호기심을 가지고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몸 어디서 느껴지나요? 어떤 질감인가요?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좁아지는 느낌인가요? 무거운 느낌인가요? 이 감정 밑에 또 다른 감정이 있나요? 두려움 밑에 슬픔이, 분노 밑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너처 돌보기. 이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돌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만약 친구가 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을 자신에게 해줍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AIN은 순서대로 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단계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감정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방대한 경험을 처리한 몸의 지성입니다. 감정 없이는 제대로 된 결정도 없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더 강해집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감정을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강한 감정이 올 때
IAIN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알, 즉 인식하기만이라도 아, 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의 과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연결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